제가 쌍차에 컨설팅을 3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대1 크레이 모델이 딱 있는 거야, 로디우스가.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차를 보고서. 아니 이거 어떻게 차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자, 또 오늘은 이게 경론이 예상이 될지 우리 구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싸움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도로를 돌아다니는 국산차와 해외에 특별히 기억나는 못생긴 차가 있다면 근데 우리 또 전직이자 현직 디자이너님도 계시니까 디자인을 가지고 한번 도마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이 아니라 현직인데요 아직. 그러니까 전직이자 현직이자 그죠? 자동차 전직이면 현직이랑 또 동시에 존재하지. 전직과 현직이. 현직이면 현직. 현직이에요. 전직이 아니라. 그래서 뭐 최근에 하여튼 또 디자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뭐 제네시스의 굉장히 좋은 디자인도 있었지만 거꾸로 상대적으로 또 현대차가 또 기아차에 많이 밀리는 그래서 디자이너의 그 땀, 고통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프로덕으로서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 뭐 그래서 그런 테마를 골랐습니다. 차라는 게 어디 와이셔츠 하나 만들어도 디자인을 해보고 시제품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다 체크하는데 몇 천억을 들여서 차를 만드는데 그것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죠. 몇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밤새워 고생을 해갖고 차를 만들어낼 때는 그런 모양이 나온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자인이 왜 이래? 헤드램프는 왜 이래? 그게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긴 한데 왜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을까? 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차 디자인 평가하면서 뭐 좋은 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얘기도 하면서 격한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렇게 만든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생각하면 또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을 때 그 사람의 고뇌,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함부로 얘기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디자인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욕도 많이 드셨을 거니까. 복선을 깔고 가시네요. 미안하죠. 별로 안 먹었는데. 욕을 많이 드셨으니까 저도 장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최근 차 중에 저는 현대차 소나타의 앞모습 정말 이건 그렇게 이쁜 뒷모습에 비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정말 저 출근할 때 지하주차장에서 소나타 앞모습이 딱 보고 출근을 하면은 하루가 굉장히 우울할 것 같아요.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있으면. 저는 그런 점에서 감성적인 부분에서 소나타의 앞모습은 왜 나를 우울하게 하지? 뒷모습은 너무 예쁘지만. 저 뒷모습 예쁜 건 동의. 근데 저는 앞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징이 있잖아. 누구하고 닮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승용차 제가 이야기한 디자인의 그 흐름이 평범하고 보통이고 그냥 상식적인 건 다 SUV 쪽으로 갔고 승용차는 시장이 줄어드는 데서 돋보이기 위해서 비주얼로 돋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과격한 디자인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 트렌드에서 보게 되면 그 소나타 그 트렌드에서 저는 벗어난 게 아니라고 봐요. 아니 저는 그래서 트렌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소나타 앞모습이 우울하다고요. 전 그래서 어글리하다의 하나의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저는 보면 약간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그 동물은 아니지만 물에 사는 물고기류에서 신화에 나오는 아주 거친 놈이 있다면 걔가 이제 아침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화도 에너지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괜찮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디자인은 어떻게 개치까지 하면은 이제 학문적으로 웃겨지지만 뭐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제이 레노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동차로 사느냐 스토리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 일단 차를 딱 보고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먼저 결정이 되는 거는 차의 앞모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뭐 진짜 차들 보면은 이렇게 웃고 있는 스마일 하는 차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나타처럼 진짜 우울하고 그냥 표정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표정인 차들도 있고 굉장히 막 어그레시브하게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앞모습에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동의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소나타의 그 얼굴 그 표정은 정말 보면은 우울해지고 이렇게 나한테 기쁨과 맑은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맑고 기쁜 표정이라는 거는 친근하잖아요. 프렌들리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그런 걸 많이 하다가 조금 살짝 너무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런 건지 뭐 새로운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이너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디자인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디자인 팀이 하는 거고 또 디자인과 마케팅과 회사의 전체 그 최고 결정자가 같이 하는 건데 거기에서 누구의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게 조금 서로 잘못 해석이 됐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이너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모양이 진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유럽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정몽구 회장님이 약간 손댔다는 그 그랜저 XG 뒷모습 사건이 있었지만 뭐 어쨌든 디자인이 그래 우리가 좀 어글리로 얘기한다고 그 차가 나쁜 거냐 또 판매에 실패한 거냐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차가 나쁘다 하고 더 다른 얘기인 거고 또 판매에 실패느냐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디자인 하셨던 분의 뭐 이야기와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유추도 해보는 부분이 저희가 오늘 키가 아닐까. 분명히 디자인이 시장에서 실패해서 딴 거 다 좋은데 디자인 때문에 못 판 차도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디자이너들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를 들어 경영진의 고집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무리했던 트렌드의 추구냐 아니면 하다가 돈이 모자라 갖고 갑자기 저렇게 된 거냐.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저렇게 어글리한 차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면에서 하여튼 뭐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었던 차 넘버 원을 뽑는다면 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넘버 원 내지는 탑3 늘 뽑히는 로디우스 쌍용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별명도 많은. 사실은 신들의 우리 캐치프레이즈 신들의 산책이었는데 신들의 실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게 제가 들어가서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로디우스를 한 게요. 제가 그 컨설팅을 할 때 아덴더슨에서 2000년에 그때 조흥은행, 지금은 신한은행이죠. 그래서 쌍용차의 은행 관리 맡으면서 쌍차에서 뭐 하겠다고 자꾸 갖고 오는데 여기서 은행에서는 차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막 곤란하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좀 정심해봐라. 좀 계획을 세워봐라. 그래갖고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군요.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야.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쌍용차에서는 은행이 보내니까 뭐 받기는 받는데 뭐 떨떠름하죠. 근데 와서 이제 데이터 좀 보자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중장기 제품 계획이 없으니까 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거 개발할 때 뭐 구매가 들어가고 판매도 뭐 한 일주일 하다가 안 되겠다고 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중장기 제품 계획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하고 같이 해서 중장기 제품 계획부터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소진관 사장님 아드니스 왔다고 막 이렇게 돌아앉아 계시다가 중장기 제품 계획하니까 휙 돌아앉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얘기 들었지. 지금 중장기 제품 계획도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쌍용이 얘기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쌍용은 또 4륜구동 스페셜리스트의 전통도 있으니까 체어맨 언더바디를 이용을 해갖고 고급 9인승, 11인승 MPV 겸 SUV 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트래버스 같은 걸 얘기를 한 거예요. SUV인데 미니밴 느낌이 나고 미니밴인데 SUV 느낌이 나고 하지만 이렇게 해갖고 11인승을 하면 의자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열이 있어야죠. 사열이 있었는데 사열하면 이게 5m를 넘어간다고. 근데 5m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 당시만 해도 주차도 못 하고요. 어디 그 주차 빌딩에 넣지도 못하고
안 되니까 5m 넘어가면 안 되고 하니까 또 무거워지고 하니까 뒤에 그 뒤 보고 앉는 시트 있잖아요. 볼보 웨건도 많잖아요. 그러면 333-2로 가든가 뒤 보고 앉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앞에 있는 선택은 3은 그러시겠죠. 사이드 산타페도. 부분 의자 빼낼 수 있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컨셉의 MPV 겸 SUV 그리고 새로운 컨셉 4륜구동 미니밴 카니발에 4륜구동이 없어갖고 되게 헤맸었거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멀티링크고 지금까지 그 내가 안 컨셉은 제가 보기에는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경영진은 그 괜찮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체 설계를 담당하던 모 부장이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 3개월 동안 있으니까 3개월 동안 나가잖아요. 내가 진전을 시켜놓고 제가 이거 5m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4열을 앞을 보기 시작하면 헤드룸 때문에 이게 되게 뚱뚱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4열은 뒤 보시는 걸로 하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텐데요? 제가 카니발 갖고 하도 해봐갖고 전 그리고 나왔는데 제가 쌍차에 그 컨설팅을 3번 들어갔거든요. 그게 2000년이었고 그래서 2002년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대1 크레이 모델이 딱 있는 거야. 로디우스가.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차를 보고서 5m 15인가 그런데 4열 앞을 보게 만들어 갖고 뒤는 떡 이렇게 해놨지 둥글둥글. 그래서 제가 참 컨설팅을 받는 쪽에 실력이나 그런 거 감안을 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안 하셔도 로디우스 안 나온 건데 신들의 그렇죠. 시책이. 아니 근데 로디우스가 그래서- 나는 사이즈 프로파일을 봤었을 때 프로포션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미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4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내 패키징 하느라고 엔진룸을 좁게 만들고요. 이게 넓어지니까 엔진룸 본넷도 볼록, 여기서 볼록하게 올라가 뒤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무게가 늘어났죠. 다음에 이게 힌지도와 고급스럽게 한다고 한 건데 이게 4열을 만들어 놓으니까 힌지도어로 4열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3열까지 들어가잖아. 4열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접고 뒤로 가든가 접고 나와야 되고요. 그 뒤도 뒤에 범퍼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뒤에 범퍼를 내지는 못했대.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길고 뚱뚱하고 빵빵한 무슨 빵깨 같은 빵개가 못. 빵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 나왔어. 물방개, 빵개가 아니라 물방개 같은 물방개인데 빵빵해진 어. 물방개를 물 먹은 빵개라고 물방개 같은. 그러니까 뭔가 차 2개 붙인 것 같은. 그게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그거 보고서 아니 이거 어떻게 차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아니 저 컨셉 디자인이나 저 이런 거 그때- 괜찮았는데. 저 그때 5m 넘으면 안 된다 그랬고 4열은 뒤에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글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길이에 비해서 높고 뚱뚱하고 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각종 고급 장치값도 불구하고 밟으면 안 나가고 대신에 가격은 당시 카니발이 1,700만 원일 때거든요. 근데 비쌌죠. 이거는 2,100만 원을 받았어요. 비싸서. 그러니까 고가로 가는 건 사실 맞았던 거죠. 다른 모동도 네. 있었고 ESP도 있었거든요. 국내 유일의 비싼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국산차 유일의 MPV 4륜구동이었죠. 트레버스가 이제 그게 뭐 MPV. 근데 문제는 개발력이 지금은 딸리니까 4륜구동은 또 1년 반 뒤에 나왔어. 그 사람들이 이게 4륜구동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근데- 트레버스 같이 나와야 될 게 물방개 같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빵개. 다음부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미니밴 맞아? MPV야? 대체 왜 이렇게 길어? 카니발보다 200mm 더 길었거든요. 200mm. 그러니까 이야 이게 큰일 났다. 휠 베이스가 그 당시 300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말릴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모양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로디우스는 다른 데보다도 저는 앞에 모양이 디자이너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그 별명이 바퀴벌레였었어요. 그 앞에 모양을 보고 큰 바퀴벌레. 네. 국산 바퀴벌레 같은. 바퀴벌레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에가 제일 조금 그런 뭐 프로포션도 좀 그랬지만 뒤에가 앞에 모양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한 게 컨셉을 한 사람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쓱 가버리니까 컨셉 자체가 이상한 데로 가버린 것 같아요. 편의 위주로. 하여튼 묘하게 뒤에를 이 사열을 맛 때문에 그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그 뒤에 날렵하게 떨어진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처음이었대는데 그게 사열이 안 돼서 근데 그 로디우스 인테리어는 그렇게 전 인테리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비타처럼 센터 콘솔 가운데 양쪽에 쓸 수 있게 갖고 굉장히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혁신적이고 승차감도 참 좋았다 그러고 일본 애들 일본 차에 많이 느낌 났던 혼다 타는 같은 사람들은 경우가 다 있었는데. 만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승차감 좋고 승차감 좋고.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운전하면 내 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MPV의 체어맨을 팔아라. 그런 비슷한 차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태리에. 멀티플라는 정말 엑스테리어를 보면은 거기가 그 무슨 차가 괴물. 창피해서 저렇게 못생긴 차를 누가 타는지를 누가 볼 것 같아서 창피해서 타기가 싫어. 멀티플라는 엑스테리어 보면은 진짜 올챙이, 아직 개구리가 되지 않은 올챙이 단계의 그런 눈 그렇게 그런 디자인한 형상이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이유가 뭐 아는 제일 친한 친구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저는 주 원인이야. 근데 인테리어는 혁신적인.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플로어가 완전히 플랫. 에다가 앞에가 3열이에요. 맞아요. 의자가 3개가 있어요. 맞아. 3열이요. 3열이 아니라 아니, 세 개. 3개. 3인승. 3인승. 앞에가 3인승, 뒤에도 3인승. 그러니까 전부 6명이 되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게 넓어요. 이 앞바퀴 좌측하고 우측하고의 사이를 트레드라고 그러잖아요. 트레드가 되게 좁아요. 트레드가 좁으면서 차체는 넓어. 그러니까 등치 큰 사람이 조그만 신발 신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엑스테리어는 그럼 좋게 나오겠어요? 형편없이 나오지. 그런데 인테리어는 스페이스가 넓고요. 넓고 앞에 대시보드 이런 것도 패브릭을 넣고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을 요새 나오는 차처럼 위에 요새처럼 크진 않지만 그걸 하는 것도 있었고 기어 시프트가 앞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 딱 보면은 무슨 저기 스타워즈에 뭐가 나오는 괴물처럼 보이기도 해. 근데 이 기어 시프트가 있는 자리도 굉장히 편하고. 근데 정말 좋았던 거는 인테리어의 스페이스. 그리고 뒤에 의자들을 다 떼어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의자를 떼어내잖아요. 이거를 들으려면은 한 40kg가 왜 이렇게 될 의자 거예요, 아마. 높게 만들었어? 의자를? 아니 그 안전 그거에다가 또 이게 접혀지는 펑션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띄어서 내려놓으면은 진짜 의자가 갖다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무겁고 힘들고. 근데 하여튼 그 차는 로디우스는 멀티플라이에 비하면은 이건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엑스테리어 디자인만 본다면. 근데 멀티플라가 그러니까 판매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택시로도 무지 많이 팔리고. 택시도 많이 팔리고 그 사람들이 타보니까 편하거든. 생긴 건 못생겼는데 그것도 이태리 그거 똑같네. 그 로디우스하고. 이태리 사람들은 그 디자인 그 겉모습에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근데 유럽의 다른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멀티플라. 근데 이태리 시장에서는 멀티플라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겉에 디자인이 왜 그렇게 나왔냐고요. 그게 제 친구기도 하지만 로베르토 지올리토라고 지금 피앗을 전체 맡고 있는 그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컨셉은 처음에 2가지 컨셉이었어요. 뭐냐 하면 헬리콥터 전부 앞에 유리로 된 앞 밖을 잘 내다볼 수 있는 헬리콥터 컨셉을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태리의 그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머신 있죠. 비알레띠라는 데서 나오는 그 위에가 동그랗고 허리가 잘록하고 밑에가 다시 커지는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나온 차가 멀티플라예요. 그러니까 가분수로 나온. 가분수지. 아니 근데 네. 근데 지올리토가 가분수거든. 본인이 머리가 커? 머리가 이만해. 이 친구 좀 비슷하네요. 아, 그럼 미안. 뭐 하여튼. 뭐 농담이지만. Sorry. 아니 근데 저는 그 멀티플라 그 이태리 가서 택시 탈 때 타보고 나서 이건 뭐 렌트카도 빌려보고 싶었던 차였는데 테슬라 모델 3 제가 그때 시승할 때 제일 느낌이 이거 멀티플라 탔는데 운전석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스티어링 뒤에 있는데 이게 없고 그냥 오른쪽에 다 계기판에 뭐 계기판부터 송풍까지 다 모아놨잖아요. 지금 모델 3는 모델 3 똑같고 모델 3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네모나 액정에다 다 너무 모아놔서 재밌잖아요. 안에 탔을 때 그 당시에 그런 디자인은 멀티플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택시 타고 뭐 이렇게 이용하는데 공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좀 한 1,500만 원이 다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저기 지금 있겠지 뭐 클래식카로 뭐. 멀티플라가 처음에 이 동그란 헤드램프 그냥 진짜 그 올챙이 비슷하게 나왔다가 네모나게 또 나오셔도. 네, 네모나게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움베르토 로드리고스라는 분이 피앗 알파 로메오 란치아 전체 총괄이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네모나게 바꿔서 조금 네, 차 같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었어. 조금 나아졌어. 네, 근데 이거 물렁물렁하니까 광어 그 조금 나아지긴 했잖아요. 평범하다. 이거는 근데 이게 너무 평범하다. 가분수잖아. 근데 가분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예. 그냥 앞모습이 원래 너무 평범하다. 난 이게 낫다 차라리.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멀티플라의 또 재미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이제 그 헬리콥터 진짜 그런 사이드 뷰까지 완전히 개방감은 끝내주는데 이거 앞모습 빼고는 뒷모습은 쫓아가다 보면 그냥 푼털 좀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뒤를 빵그렇게 한 것은 어떤 기능에 굉장히 충실하면 실내 공간 확보, 헤드룸 확보, 거기에 필이 꽂혀버리면 이런 것도 나오고 르노의 아반타임이나 벨사티스 같은 뒤에 헤드룸의 확보. 아반타이나 아반타임은 벨사티스 같은 헤드룸이 이거보다는 말도 안 진짜 그건 멋있는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지는 성공 뭐 벨사티스는 좀 성공했지만 아반타임은 실패했는데 너무 어드밴스했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뒷모습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나왔던 이유는 뒤에 헤드룸 확보라는 그거를 어떻게 멋있게 할까. 나중에 내지는 앞으로 고급 차들은 공간이 중요할 것이고 헤드룸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꽂혀버리면 그런 디자인이 나온다 이거죠. 멀티플라는 어쨌든 기분이 나쁘진 않아. 우울하진 않아. 내가 말씀하신 게 웃는 애잖아, 웃는 애. 야, 얘도 웃잖아. 웃는 애 아니에요, 얘. 웃잖아. 멀티플라가 네. 우울하진 않아. 태어나질 않고 올챙이야? 올챙이야. 그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새 모양의 형성이 뒷모습이, 안 된 뒷모습이. 뮤턴트 같은 뮤턴트예요. 뮤턴트 같은 그러니까 디올리토가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form follows function이다. 적어도 그러니까 실용성은 잡은 거잖아요, 확실하게. 실용성은 확실히 잡았어요. 근데 갖고 싶어 하지는 사람들이 않지만 멀티플라도 특징이 있겠지만 로디우스는 쌍용차로서는 참 꽤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래도 그 꽤 당시 됐죠? 로디우스가 로디우스는. 판매 실패했지만 딴 것들이 잘 팔려갖고 사륜구동으로 잘 됐어요. 쌍용차가 2004년 5년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국내 마켓시어 10%까지 가고 2004년 5년이요? 예. 2004년 5년이면 그때 렉스톤 나올 때인데. 네, 그때 그게 잘 됐어요. 그래. 렉스톤이 그때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갔어요. 렉스턴이 쌍용이. 2000년 참 좋았을 때야. 2000년 초에 나와서 정말 그래서 그때까지 로디우스의 잘. 실패가 덮여갔던 거예요. 근데 로디우스가 그때 체어맨 언더바디 해갖고 4륜 디스크 브레이크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최고급을 해갖고 정말 아까운 차야. 그런 면에서는. 난 렉스톤 스케치가 아직 집에 있는데. 렉슨 스케치, 네. 버기카, 이렇게 크게 버기. 이제 사이드 프로파일 그것도 했다. 그건 어글리가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 없잖아. 렉스턴도 주지아로가 손댄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했다고 자꾸 우기잖아. 그걸 우기는 게 아니라 주지아로가 하다가 포기했던 건가요? 아니 주저로가 이제 우리 그 팀이 27명을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죠. 다른 차들을 다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쌍용을 인수를 했었어요, 대우가. 그래서 렉스톤 프로젝트라는 거를 거기서 하기 위해서 쌍용에서도 몇 명 오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같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주저로 가서 보고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스케치 리뷰를 한 다음에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냥 거기 다른 사람들 한데 붙여놓지 않고 제 방에서 그냥 혼자 스케치 해놓고 붙여놓은 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저로가 딱 보더니 이거 뭐야? 이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스케치를 가지고 차를 만들었어. 그게 이제 렉스톤이 됐던 거죠. 또 다른 걸로. 또 딴 차 얘기해보면 저는 이제 꼽고 싶은 차가 혼다 인사이트 1세대. 처음 나왔던 거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 그 바퀴가 뒤에가 커버가 돼 있잖아요. 네. 커버가 돼 있으면 에어로다이내믹에서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되죠. 유리해요. 바퀴 커버뿐 아니라 이제 그 커버가 에이, 이거 멀티플라이에 비하면은 이거 아니, 위너다. 저는 이 사이드가 얘는 저는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앞모습은 그냥 평범한 시빅인데 뒷모습은 미래지향적이야. 그리고 저게 더 희한한 건 또 2인승이에요. 저게 2인승이라고. 네. 이게 뭐임? 그랬더니 이게 오로지
에어로다이내믹에서 연비를 위해서 만든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디자인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꼭 이게 뒷면이 기대되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어떤 꽂히면 경영진이나 디자이너가 뭐 거기에 하나에 꽂혀버리면 맞아요. 이런 게 나온다 이거죠. 네가 책임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이트 광고가 일본에서 연비 제일 좋은 차. 근데 둘밖에 못 타고.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당시 뭐 이런 차들 뭐 뭐지 클라리티인가? 그것도 이런 모습인데. 아, 근데 걔는 미래지향적이지. 얘는 뒤에만 앞뒤가 너무 안 어울려서. 여기 또 대단히 못생긴 차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태리 차인데. 이태리 왜 이렇게 디자인 잘하는 나라가 이런 차를 만들어내는지. 란치아 테시스. 이것도 정말. 난 이쁘던데 특징이 있고. 이 차가요? 나는 괜찮잖아요. 나 이 차 뭐가 이쁘다는 문제야? 사람은 아직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데. 뭐가 문제야? 처음 보는데? 나 이거 실차로 봤거든요. 네. 이쁘던데? 이게요? 매끈하고. 어디가 매끈해요? 이 앞에 뭐 전혀 그 직선 없이 그 곡선 매끈해갖고 란차가 이렇지 뭐. 이 차는 무슨 거의 유령 같아. 이게 싼 차가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플래그십이었었어요. 안 싸 보이는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가 또 디자인 볼 줄 모른다고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란차가 저 정도 매끈하고 잘 나오고 아직 하산할래 멀으셨구만요. 아니 이쁘기만 하고. 란치아 이거 떼시스는 리무진도 있네요. 리무진이. 왜냐면 이게 제일 제일 큰 란치아가 거니까. 란치아가 이태리에서는 제일 고급 브랜드예요. 뭐 페라리 이런 걸 빼놓고 지금도 그건 있죠, 스포츠카지만 아직 있어요. 근데 이 뒤에 테일 램프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정말 얘도 뒷모습. 디테일도 그렇지만 전체가 의악해. 좀 이쁜데? 아니 진짜 그거 그렇게 예쁘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하산하려면 아니 내가 뭐- 캐딜락도 요새 뒤에 램프 얇게 길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프로포션이 이 저 테일 램프 길게 나온 게 그 당시에 디자인 총책임자가 진짜, 미국 사람이었었어요 거기에. 좀 어색하다. 피터 데이비스라고. 근데 피터 데이비스가 피앗 그룹의 회장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그 회장이 자기 아이가 그 당시 12살인가 3살 됐던 아이가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린 거, 그 뭐 디자인을 공부한 애도 아니고 그냥 만화처럼 그린 거를 갖다 주고 차를 이걸로 한번 디자인 해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디자인 지시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하루는 이 차를 리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는데 피터 데이비스라는 그 미국 디자인 책임자가 넥타이 메고 있는데 피터 데이비스 보고 이 가위 좀 가져와 뭐라고 그러더니 넥타이 길쭉하게 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의 넥타이를 이 차에다 뒤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디자인해. 끝. 그렇게 해서 나온 테일 램프가 이거예요. 그 디자인하고 오케이 했어요? 디자이너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뭐 그 당시에 디자이너로서 존심도 그 없어? 당시에 크리스 뱅글도 그쪽에 있었고 크리스 뱅글은 이제 거기서 떠나서 BMW 갔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이 이 뒤에 이제 또 그 뭐 다른 디자이너가 피터 데이비스가 떠나고 바뀌어서 완성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이거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슬프기도 하고 그럼 앞모습은요? 앞모습도 형편없죠. 나는 앞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특징이 있잖아요. 매끈하고. 취향이 독특하시네. 저하고 싹 어쨌든, 떨어질 일은 네, 없겠네. 뭐 황 대표님은 이제 쌍용차 이외에 다른 차로. 상어차 하나 더 있는데 카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 못나리 삼총사 하면 그만 얘기해 이제. 아이, 쌍용 좀 그만 괴롭히세요. 사실 현대는 워낙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약간 이상하게 가는 거지. Nothing special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나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근데 기아는 제가 보기에도 기아도 비슷한데 딱 하나 제가 명 마음에 걸리는 게 기아의 세라토. 세라토는 결국 현대 쪽에 가서 예. 나온 거잖아요.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다음에 그쵸. 네. 최초로 플랫폼을 통합해서 나온 차가 세라토예요. 그때 아반떼가 나오고 1년 뒤에 세라토가 나오는데 제가 딱 뭘 느꼈냐 하면 현대가 기아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급하게 강한 인텐션이 들어간 차라는 것이 딱 느낌이 오는 것이 저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상하게 인테리어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저급하고 소재도 그렇고 겉의 모양도 한 세대 전에 악센트 만드는 것처럼 심플하게 툭툭툭툭 쳐갖고 나왔어요. 너무나 무성의한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그 전부터 있어왔던 기아의 세피아 스펙트라는 좀 지금 얘기하는 와이드 로우 컨셉의 스포티한 컨셉이었다면 이건 짧고 뭉툭한 무슨 그야말로 물방개 같이 나오면서 반개 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아까 그러니까 빵개요. 굉장히 안 좋은 인텐션이 들어간 차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저는 그 차를 볼 때마다 저도 기아 출신으로 보지만 상당히 성의 기분이 없는 정말. 나쁘고 차를 이렇게 성의 없게 인텐션을 넣어서 만들면 어떡하나. 이 자체로서는 그래도 주어진 자금, 기술, 뭐 일정 한계 내에서는 베스트를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야 뭐가 좀 좋은 차가 나오는 거지. 대충 이거면 됐습니까? 하고 나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시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라토는 정말 기분이 나빠. 1년? 2001년? 무슨 악센트 변종 비슷하게. 그 당시만 해도 아반떼 저렇게 안 나왔다고 디자인이. 그렇죠. 그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옵티마 부분 변경인가 제가 기억나 6년인가 나올 때 차의 컨셉이 스포티라고 계속 발표를 하는데 생긴 거 전혀 차가 나가지 않을 것 같이 생긴. 난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저분들이 다 현대 전공에서 오신 분들인데 기아를 이 기회에 그냥 아예 바보를 만들자는 전략인가. 뒷모습이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뭘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뭘 디자인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 아니 그 당시 옵티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K5가 소나타를 디자인해서 적어도 내수에서는 놀랐지. 압살을 해요. 완전히. 놀랐지. 예. 기아의 디자인의 기아가 돼버리. 현대는 제네시스 빼고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그때 옵티마 뭐 세라토 다 아벨라는 없어졌지만 아벨라도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이었는데 그때 저도 세라토나 이런 거 보죠. 이게 차가 이거 일부러 현대 전공이 그건 현대 일부러 약간의 옵티마를 무슨 부분 변경을 너무 초창기 그 1세대 옵티마 반응이 안 좋으니까 부분 변경해놓고 뭐 스포티하게 바꿔 차가 뒤에서 뭔가 잡고 근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트렌드는 지금도 있죠. 그래서 K9 나올 때도 그 에쿠스보다 밑으로 두기 위해서 5.0 엔진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제네시스와 같은 3.3, 3.8까지만 해갖고 딱 에쿠스 밑에 위치를 시키는. 에쿠스와 같은 플랫폼이지만 이건 한 급 아래야 더 작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남아있다고. 어쨌든 근데 뭐 소렌토도 산타페를 완전히 압살하고 있고 텔룰라이드도 미국에서 평이 더 현대보다 좋은 거 보면 요즘은 기아 디자인이 절정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불과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현대가 기아를 뭔가 이상하게 만들려는 그런 진짜 그 당시 그런 얘기도 있었던 진짜 옵티마 세라토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 근데 그 당시에 현대 또 뭐가 있는 거야? 현대 베르나라는 차 있잖아요. 제일 싼 차 그 당시에. 난 그거 보면은 그래도 근데 뭐 기아에 보여주는데. 신경을 꽤 많이 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싸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면 뭐 싼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프라이드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오는. 이게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그릴은 정말 그릴만 가지고 최악을 꼽는다면 나는 이 차를 꼽고 싶을 정도야. 현대기아가 특히 현대는 그릴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차는 아니지만 이런 차가 인기를 끌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곤충의 이 부분이. 아니 원래 현대차 그 그릴이 네, 현대차 그릴이 뭐 파충류 시리즈 많이 나왔죠. 3협충부터 그 YF 혁신의 디자인이었던 3협충 YF 그 소나타부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디자인으로 욕을 먹은 차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욕을 먹은 차 형제차가 있는데 플랫폼을 거기 멕시코에서 만든 뷰익 랑데뷰하고 폰티악 아즈텍. 아즈텍. 야, 아즈텍. 전 그거 나온 거 보고서 아즈텍 보고서 야 미국은 정말 자유의 나라구나. 디자인도 자유로 하는구나. 자유분방했어요? 디자이너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어떻게 저런 디자인이. 아즈텍은 정말 GM 안에서도 그건 실패한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런 차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 좀 제일 실망했던 게 앞뒤 모습도 좀 이상하지만
옆에 바디가요. 보통 차가 좀 날씬하게 보이려면 바디가 좀 라운드해 가갖고 아래가 좀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왔어. 판때기처럼. 전 뭐 그때도 다 그냥 모를 때지만 너무 이상한 게 어떻게 차를 이렇게 판때기 같이 만들어놨을까? 그 종이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은 너무 놀랬어요. 제 나름대로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그 90년대에 GM이 디자인 너무 나쁘다고 그래서 디자인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뭔가 강한 캐릭터를 집어넣자 GM 디자인에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첫 차가 이거야. 이게 2001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를 집어넣고 또 이제 젊은 층을 위한 스포츠 레크레이셔널 비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 SUV인데 좀 너무 앞서간 것 같긴 해. SUV인데 좀 크로스오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UV면서 미니밴이면서 외곤이면서 너무 많은 걸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공격적으로 나간 것 같고 이게 그 GM의 디자인 바이 커미티라는 게 있다면서요. GM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GM에서 아니. 디자인이 잘못 나오면 디자인 바이 커미티래.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위원회에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맞춰갖고 이런 차 만들면 이제 아무 불만 없지. 그러면 이런 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GM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자인이 안 되려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바이 커미티가 디자인하면 그런 GM에 그런 표현이 이게, 있대. 이제 이게 산으로 간다는 얘기를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같은 이제 회장님 손을 대면 그래서 이게 그 X세대, 젠 X를 타겟으로 나온 차래요. 근데 너무 너무 모험을 많이 한 거지. 스케치들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스케치 컨셉에서 실제로 가면서 이게 너무 가면서- 이 스케치는 날씬하고 좋았잖아요. 갑자기 이게 뚱뚱해진 거야. 누가 그랬겠지. 야 헤드룸은 실내 공간은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면 돼? 예. 됐지? 누구 말을 다 들어줘요. 근데 디자인이 어떤 한 사람이 물론 스케치 그 사람의 아이디어 스케치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디자인 잘 되는 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잘못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그렇죠. 자동차 회사라는 건 워낙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그렇죠.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합이 시너지가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잘 되면 다들 지가 했다는 자기가 거. 안 되면 안 디자인 바이 커미티. 뭐 누구 때문에 안 됐다 그러지 말하기는 쉽죠 사실. 근데 사실 디자인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형제차인 그 뷰 랑데뷰는 더 웃겨. 또 그건 또 정반대로 갔어. 심심하게 그냥 쭉쭉쭉쭉쭉. 그래서 더 봐야지. 결국은 그래서 이 아즈텍은 판매도 실패했잖아. 뭐 연 만 대도 못 팔고 그냥 몇 년째 사라졌잖아요. 요즘 뭐 BMW 그릴이 막 커지면서 돼지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건 들창코도 아니고 돼지코도 아니고 정말 이거 꼭 검색 한번 해보세요. 중풍 치아오마라는 차. 저희가 카가에서 쓰기도 했는데 정말 보면 그냥 웃음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거 옆에 바디를 보니까 현대 그 당시에 나오던 피부는 티뷰런 바디 같은데 왜냐면 저게 중국 애들이 2006년에 모터쇼에 내놓은 스포츠카를 만들겠다고. 티비런이 약간 스포츠 루킹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느낌도 있다고 얘기는 있어요. 네, 폰티악도 흉내내고 제 앞거는 뒷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그 중국의 과장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와 이건 진짜 이것도 무슨 아니,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벌레 콧구멍을 그냥 콧구멍 적나라하게 콧구멍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딱 들고 이거 뭐야? 귀가 지금 뭐야? 저 뭐가 올라온 거야? 아코디언이 들어있나? 네. 얼마나 중국의 과장이 재밌는지. 뭐가 올라온 거야 지금? 이거 저 뭐야 뒤에 리어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차래요. 이런 차를 만들다니 중국이 과거에. 그럼 저걸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다고? 저거까지 기능으로는 이제 양산까지는 안 갔는데 아 양산도 안 갔어? 컨셉카 내놓고 시제작해서 몇 점 팔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스포츠카처럼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짐을 많이 실을 때 저 뚜껑 이걸 열면 저렇게 늘어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컨셉이었나 본데. 그럼 어떻게 짐을 넣어요? 뭐 열어야죠. 뭐 완전히 전체. 어떻게 열어? 헬치처럼. 그건 나도 모르죠. 네, 헬치처럼 열어야 되는. 재밌다. 이 차가 뭔지 모르니까 저런 데 나오지. 그러니까 그 2006년인가 중국이 스포츠 루킹카를 만들고 싶었을 때래요. 그래서 저런 이제 스포츠 루킹카. 스포츠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초창기 TV론도 스포츠 루킹카지. 그래도 TV론은 참 잘생긴 잘생겼죠, 티브로는. 잘생긴 차였는데 그 당시 그 정도로만 했어요.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어? 자, 그럼 끝났나요? 가만 있어. 나 이거 마이크를 안 하고 얘기했다. 나도. 마이크 하라고 뭐. Cause you are my girl.